다음은 당뇨의 치료입니다. 당뇨의 치료는 이제 혈당 자체를 잘 조절하는 거 중요한데 이때는 식이요법 조절과 생활습관의 조절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3, 40년을 이렇게 당뇨가 걸릴 정도로 사셨던 분들이 라이프 스타일 못 바꿉니다. 웬만큼 독하신 분 아니면 바꾸는 경우 많이 못 봤어요. 운동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약인데 약에는 그 경구로 먹는 약을 우리가 오랄 하이포글라이세믹 에이전트라고 해서 OHA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동반될 수 있는 컨디션을 치료해야 되는데 디스리피데미아 치료해야 되고요. 하이퍼텐션 치료해야 되고 오베시티, 코로니 허트 디지즈 치료해야 되고 다 함께 생기는 메타볼릭 신드롬 X죠. 신드롬 X. 그리고 이제 당뇨에 합병증이 생기는지 잘 스크린을 해서 합병증이 생기면 바로바로 치료해야 되는데 합병증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눈의 합병증이 잘 생기고요. 레티노패시. 그리고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 잘 생기고요. 네프로패시, 뉴로패시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경구약제들은 이제 그 개론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약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분비 촉지제 술포닐 유리아, 메포르민, 알파 글루코시다제 이니비터, 시아졸리니디온, 글리나이드, DPP4 이니비터 이 6가지 계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당뇨약이 좀 복잡한 게 이게 기전 이름이거든요. 메포르민은 메포르민이니까 이게 다 기전 이름인데 기전에 따라 다 성분명이 있어요. 기전도 알고 성분명을 알아야 돼요. 그게 좀 귀찮아요. 헷갈려요, 되게. 많이 보다 보면 친숙해지긴 한데 마치 이 경구약제를 공부할 때는 양리학 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혈당을 이제 혈액 속에 있는 당은 이제 말초 조직으로 흡수가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인슐린이 작용해서 아디포스 티슈와에서 지방으로도 바뀌고요. 머슬에서 프로틴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블러드 글루코스는 리버에서 글라이코겐으로 누적이 될 수도 있고요. 장에서 흡수가 되고 인슐린이 분비하는 건 판크리아인데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이 됐는데 일단은 이 비구아나이드가 메폴민이거든요. 비구아나이드가 메폴민 가장 많이 쓴 약이고요. 그래서 이 비구아나이드는 그 글루코스를 간에서 나오는 글루코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라이코겐이 녹아서 글라이코게노라이시스라고 하죠. 글라이코겐이 녹아서 글루코스가 생기는 과정을 억제시키고요. 그리고 시아졸리니디온 맨 위쪽은 아디포스 티슈와 머슬에서 글루코스가 보다 잘 이용이 되게 말초 조직에서 활성화시키고요. 알파 글루코스 이니비터는 그 글루코스가 장에서 흡수되는 걸 억제시킵니다. 장에서 아예 흡수가 안 돼버리게 하고요. 먹긴 먹지만.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으로는 인슐린 시크레션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그 중에는 DPP4 이니비터도 있습니다. 이 DPP4 이니비터는 제가 학생 때 없었던 약이에요. 그것도 이제 새로 분비되는 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효과가 좋아요. 좋아서 최근 굉장히 피지올로직해서 좋은 약이어서 굉장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약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작용하는 부위들을 앞에서 이제 비슷한 그림이고요. 먼저 맨 위에 있는 게 계열의 이름입니다. 계열은 술포닐 유리아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 글리메피라이드가 있고요. 이 글리메피라이드는 맨 처음 만들어진 혈당 강화제입니다. 판크리아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지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와라 촉지하게 되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다 보니까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확 올라가서 인슐린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말초직에서 글루코스를 누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술포닐 유리아는. 메폴민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시키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구아나이드가 이제 계열의 이름이고요. 메폴민이 성분명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먼저 쓸 수 있는데 대신 금기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제일 먼저 고려하지만 다음은 메글리티나이드 한국식 발음입니다. 메글리티나이드 이게 계열 이름이고요. 에파글리나이드와 나테글리나이드가 성분명이고요. 이것도 술포닐 유리와 같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쇼덱틴이라 생각하면 돼요. 좀 빨라요. 빠르고 효과 지속이 잘 안 돼요. 신속 분비.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속되는 효과가 아니라 밥 먹은 직후에 우리가 혈당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식후 고혈당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신속 분비이기 때문에 식후 고혈당 개선이고 인슐린이랑 술포닐 유리아랑 부작용 등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은 시아졸리니디온인데요. 이게 계열 이름이고 성분명으로는 로시글리타존과 피오글리타존이 있습니다. 이는 PPAR 감마를 활성화시켜가지고요.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아디포스 티슈와 머슬에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만 알파 글루코시다제 이니비터는 소장의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저하시켜서 탄수화물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식사가 흡수가 안 되니까 식후 고혈당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나와요. 다음 중 식후 고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은 뭐냐? 이때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이니비터와 그리고 메글리티나이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약이 같이 먹어요. 네, 같이 먹고 대신 소화가 잘 안 돼요. 탄수화물 흡수가 안 되니까 대표적인 부작용이 복통과 설사, 가스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크리틴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인크리틴이 뭐냐면요. 어떤 실험을 했어요. 오랄 글루코스 로딩을 했고 IV 글루코스 인퓨전을 했습니다. 둘 다 플라즈마 글루코스는 60분이 됐을 때 비슷하게 오릅니다. IV나 먹었을 때나 같은 혈당을 줬을 때요. 근데 장으로 줬을 때 인슐린이 더 잘 오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IV로 줬을 때보다요. 장에 뭔가 인슐린을 장에 혈당이 들어갔을 때 인슐린을 올려주는 뭔가 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찾아낸 게 인크리틴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고요. 인크리틴이 영양분에서 장관의 A셀 세포에서 분비되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게 이제 인크리틴이고요. 이 인크리틴을 약재로 만든 게 GLP-1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리고 DPP-4가 이 GLP-1을 인크리틴을 갖다가 분해하는 건데요. 이 분해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인크리틴 레벨을 올려서 DPP-4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지올로직하고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이 기전 같은 것도 하고 이건 정말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이런 실험도 이런 실험에 대한 얘기도 내과 전문의 쪽에는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실험이 있다는 거 이야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약제 계열에는 다음과 같은 약이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술포닐 유리아, 그리나나이드, 비아구나이드, 시아졸리니디온, 알파 글루코시다제